안녕하세요. 타로로 내면을 여행하는 모브입니다. 오늘은 상대방 나한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라는 주제로 리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나한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개인 리딩에서 종종 받아요. 근데 그 말인즉슨 상대방이 나한테 미안해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 말은 상대방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거나 사과하지 않았거나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진심인지 궁금하다. 나는 그 사람의 미안한 마음을 진실로 느끼지 못한 것 같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상대방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그런 말을 듣지 못한다고 해도 적어도 나한테 좀 미안해 했으면 좋겠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 때문에 힘들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예전에 영화에 인더컷이란 영화가 있어요. 인더컷이란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여자 주인공이 어떤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어떻게 우연히 목격을 하게 되는데 그 팔에 어떤 문신이 있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이제 관심이 가게 되는 자신한테 다가오는 어떤 강력계 형사가 있어요. 썸남이죠. 근데 썸남의 팔에 똑같은 위치에 자기가 봤던 그 용의자의 문신이 있는 거예요. 얼굴은 보지 못했던 그 용의자의 문신이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남자가 혹시 그 살인사건의 용의자인가? 아니기를 바라죠. 네, 썸남이니까 마음이 가고 있겠죠. 데빌 카드 같은 어떤 위험한 느낌인데 막 끌리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근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진행되고 있어요. 남자는 다가와요. 우리는 뜨거워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되게 위험한 인물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이 남자는 살인자인가? 아니면 사랑해도 되는 남자인가? 라는 두 가지 옵션에 심지어 이건 내가 알 수 없는, 지금은 알 수 없는, 심지어 상대방한테 물을 수도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죠. 이 남자는 나를 죽일 것인가? 사랑에 빠지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영화가 굉장히 어쩌면 다소 위험한 사랑 또는 위험한 것 같은 사랑 또는 사랑이란 것 자체가 위험이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주는 되게 메시지가 강렬한 것 같아요. 그 감정선이 뭔지 저는 잘 몰랐었는데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그 자체가 상대방이 위험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했을 때 그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사람은 나를 죽이러 온 사람인가? 살리러 온 사람인가? 근데 이 주제 자체도 사실 또 언젠가 다뤄보고 싶은 주제인데 오늘은 그거예요. 상대방은 나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는가? 굉장히 약간 주제를 벗어난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영화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 자체가 이제 인연이 멀어졌거나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 중이거나 혹은 멀어졌으나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할 때 보는 주제겠죠. 너 나한테 미안하긴 했어? 미안한 마음은 있는 거야? 나한테 사과할 생각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사과를 한다면 또는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적어도 너는 나쁜 놈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는 내가 적어도 끌리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이런 건 변함이 없는데 그건 인더컷이란 영화도 마찬가지죠. 나는 너한테 속수무책으로 끌리고 있는데 네가 나쁜 놈이 아니길 바래 라는 거죠.
너는 사실은 한테 진심이길 바래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주제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4장의 카드를 준비해 보았고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의 순서로 리딩해 보려고 합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1번 분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께서는 상대방 분께서 이 관계를 어떤 스토리로 바라보는지 먼저 보게 됐을 때, 상대방 분은 이 관계가 굉장히 즐겁고 되게 쾌감이 높은, 쾌락적인, 굉장히 즐거움이 가득한 이 사람의 삶에서 굉장히 즐거움이었다라고 좀 보여져요. 힘든 시간에도 버틸 수 있을 만큼 1번 분의 존재가 뭔가 따뜻했고, 되게 많이 어려운 시기에도 생사의 어떤 고락을 함께하고 싶은 관계다. 사실 히로 풀춘 카드까지 나와줬으면, 내가 너랑 가장 좋은 순간도, 가장 힘든 순간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관계성이었다라고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하는 관계는 정말 오래오래 가는 관계일 수밖에 없겠죠. 상대방 분이 이런 관계를 원하시든 혹은 그렇게 두 사람의 스토리가 진행되어 오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상대방 분이 지금 우리 1번 분께 미안한가? 라고 보게 되면은, 상대방 분께서는 사실상 본인이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어떤 심사숙고가 좀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뭔가 뭐 일과 사랑이든지 현실과 이 1번 분과의 관계라든지 이 모든 것을 함께 고려하고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자기가 지금으로서는 너무 아픈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건 내가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다. 라는 어느 정도의 좀 변명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직은 뭔가 이 관계의 완성을 꿈꿀 만큼 어떤 능력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결정이 다소 미숙한 결정이었다곤 하나, 나는 이 모든 걸 고려하고 현실과 1번 분과의 관계, 뭐 일과 사랑, 이 모든 걸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많이 아픈 결정이긴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미숙하고 미완성의 어떤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미안한 감정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되게 아픈 결정이었다는 걸 알고 있고, 본인이 미숙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안한 감정은 있겠지만, 사실상 막 되게 석고대죄하는 미안함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상대방 분 상당히 현실적인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강단 있는 결정을 내렸다. 나로서는 그런 아프지만 힘들지만 이렇게 큰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다라고 1번 분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 분의 감정선을 한번 봤어요. 1번 분에 대한 감정선을 좀 보게 되면, 이분은 1번 분의 관계가 사실상 거의 좀 마지막 막바지 좀 종결되어가는 이 위기감을 좀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위기감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은 1번 분과의 관계가 아직도 비록 속도감 있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 나는 이 관계가 또 쉽지 않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뜨거운 마음이 있고, 그래서 쉽지 않아도 넘어가고 싶은 산이고 정복하고 싶은 산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단히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결론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는 1번 분께서 이분을 아마도 외면하고 있을 확률이 좀 높다고 보여요. 1번 분께서는 되게 상대방 분에게 네가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을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좀 도도하거나 혹은 되게 높은 산처럼 지금 1번 분의 상대방이 느끼시게 하고 있을 것 같다. 1번 분이 되게 좀 약간 벽을 치신다든지 이런 위기감을 조성하고 계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나는 이 관계를 뭔가 놓았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상대방 분께서는 나는 너한테 이 뜨거운 마음으로 다소 충동적이긴 하나 훅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관계 천천히 신압으로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이 위기를 원하지 않으니 너에게 친밀하게 친근하게 인사라도 건네던지 또는 화해를 요청하고 싶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좀 미숙할 것 같아요. 행동에 있어서는 그렇게 성숙하거나 노련하거나 세련되게 보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분께서는 좀 마음에 벽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상대방 분께서는 되게 급하게 또는 뜨겁게 충동적으로나마 자신의 어떤 좀 끓는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근데 행동 자체는 되게 천천히 회복하려고 할 것 같고요. 뭔가 당장 사과를 한다든지, 당장 어떤 장우 여기 앉아봐봐, 좀 대화를 해보자, 내가 사실은 너한테 되게 미안하거든, 이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되게 느리게나마 회복세를 타려고 할 것 같다. 그래서 위기감 속에서는 분명히 좀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상대방 분은 좀 다시 좀 친근한 어떤 태도, 친밀한 태도를 보이려고 할 것 같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갑자기 다가온다면 그거는 상당히 좀 충동적이거나 뚝딱거리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미숙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 분은 회복을 하겠다는 마음의 방향성은 잡으신 것 같아요. 이분은 이렇게 끝나길 원하지 않거든요. 아직 뜨거움이 살아있고요. 그래서 이 관계가 멀어졌든 멀어지고 있던 간에 상대방 분은 이 관계에서 본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지만 사실 내 마음이 그렇지는 않았다. 나는 되게 열정이 있다. 너한테 마음이 있다. 우리 관계 끝나는 거 원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생사의 고락을 함께하고 싶은 존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관계가 이렇게 끝날 것 같지 않고 운명의 수레바퀴가 계속 굴러가고 있어서 가장 기쁜 순간도 가장 힘든 순간도 네가 있기를 바란다. 우리 관계는 그런 관계다. 나는 그렇게 믿고 싶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상대방 분이 우리 1번 분과의 관계에서 힘들 때 본인의 어떤 이득이나 신뢰를 위한 선택을 한 것으로 1번 분께 보인다고 한들, 상대방 분의 진심은 그게 아니다. 다시금 다가오려고 하실 분위기다. 그럴 열정과 충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번 분 리딩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스퍼레이션 카드 골라주신 분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방 분이 바라보시는 이번 분과의 관계를 어떤 스토리로 바라보시는지 먼저 봤을 때, 상대방 분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분과의 관계에서 되게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힘들고 아픈 카드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 관계는 아마도 좀 멀어진 관계들이 많을 것 같고, 멀어지지 않았다라면 최소한 멀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대방 분이 보는 이 스토리를 보면 이 관계가 뭔가 지지부진하게 뭔가 좀 결정이 나지 않거나 어떤 명확한 관계성을 띠지 못하는 상태에서 뭔가 두 사람 중 한 사람 또는 어떤 두 사람의 어떤 경솔함으로 인하여 이 관계가 파국으로 갔다, 이제 큰 상처로 끝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제 한 상대방 분이 여자분이든 지금 보고 계신 분이 여자분이든 이 상처를 받고 이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쪽이 여자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경솔하고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한 사람이 또 남자분이 아닐까라는 좀 추측이 드는데, 요거는 제너럴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섣불리 뽑아든 칼날로 인하여 그것이 뭐 자신 딴에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 혹은 선택이었을 수 있겠지만 베어졌죠, 누군가가. 그리고 눈이 가려진 채 영문도 알지 못하고 이 상황에 묶여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아마도 좀 뚜렷하고 명확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데에서 누군가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됐고, 그로 인하여 그 영문도 모른 채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 이번 분께 미안하냐라고 우리가 물어보게 된다면,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미안한 마음보다는 자기가 좀 받은 좀 상처가 좀 기만을 당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제너럴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반대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누군가가 이 관계에서 굉장히 호의를 베풀고 뭐 선물을 준다든지 뭔가 일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을 베풀었어요. 일종의 도움이자 선의죠.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어떤 거짓이나 기만으로 좀 보답을 받은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로 인해서 이 관계가 이제 다시금 잘해보려는 마음이 있었으나 좀 파국으로 끝났을 확률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되게 자신의 어떤 현실을 되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으로 좀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좀 보는 게 있어요. 이 역시 좀 현실적인 도움이나 어떤 옆에서 어떤 조력을 하는 모습으로 이 관계를 좀 다시금 이어가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보여지긴 해요. 상대방 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 분의 어떤 우리 이번 분에 대한 사과할 마음이 있는지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본 거기 때문에, 저는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럴 마음이 있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럴 마음이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어쩌면 상대방 분이 기만을 당하셨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는 상대방이 내가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많은 걸 베풀어 줬는데 내가 너를 기만했다라고 네가 느낄 수 있겠다. 너의 입장에서는 이 파국으로 만든 것이 나라고 느낄 수 있겠다. 근데 나는 그게 되게 애쓴 거였다. 그게 내가 생각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요렇게 변명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기만을 당했다고 느끼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정말 큰 어떤 호의나 선이나 애정이나 선물이나 이런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명백히 좀 보답받지 못한 느낌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파국으로 이끌었다.
근데 그럼에도 끝끝내 노력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보이고요. 그럼에도 뭔가를 건네주고 싶어하는, 아직도 나는 너한테 줄 것이 남아있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상대방 분이 이번 분께 그럼에도 줄 것이 남았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나는 아직 너에게 줄 것을 준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 그거를 건네주고 싶어 한다. 이러한 가치를 건네고 싶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보냐면, 상대방 분이 이번 분께 느끼는 감정을 좀 보게 됐을 때도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감정을 우리 이번 분께 오롯이 명백히 표현을 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게 지수사 이제 땅 밑에 물이 흐르고 있는 거죠. 이게 뿜어져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내가 이제 이건 또 대표적인 제가 느끼는 후폭풍 카드라고도 보거든요. 내가 너한테 어떠한 감정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걸 좀 드러내지 못했던 게 있죠. 근데 그럼에도 항상 그 감정은 은은하게 깊게 흐르고 있었고, 그것이 지금 나는 그것을 자기 스스로도 인식하게 된 거죠. 내가 너한테 느끼는 강렬한 욕구와 매력,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이번 분께 손을 뻗고 싶어요. 왜냐면 이번 분이 그만큼 가치 있고 매력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성적 매력을 많이 느낀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같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상대방 분께서는 그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요. 상실감 때문에. 상대방 분은 이번 분을 손에 닿는 곳에 두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그러니까 만지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상실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냥 상당히 고통받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가끔 생각나면 힘들고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조금 지장이 갈 정도로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싶냐, 어떻게 할 거냐라고 봤을 때도 상대방 분은 이 관계가 지금 이대로는 너무 본인이 힘들기 때문에 다시 디벨롭을 하고 싶어요. 좀 이렇게 좀 개선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관계에서 내가 지금 딱히 뭔가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힐끔힐끔 보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사실 나는 너무 힘들어서 너랑 대화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잠깐만 여기 앉아봐라. 아, 너는 괜찮냐? 넌 잘 지내냐? 난 사실 너무 힘들다. 너는 나한테 미안한 거 없냐? 혹은 나는 너한테 미안한 게 있다. 이런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원한다. 이거는 사실 뭐 본인이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 우리 대화 좀 해보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원하는 게 이런 거지만 우리 이번 분이 그런 대화의 물꼬를 먼저 터주길 바랄 수도 있어요. 본인이 만약에 기만을 당했다거나 본인이 큰 고통과 상처를 입었다고 느낀다라면 그분은 이제 이번 분이 손을 내밀어 주길 바랄 수 있겠죠. 근데 제너럴이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이번 분이 좀 상처를 입은 분이고 이번 분에게 내가 잘못했다, 이번 분이 기만당했다고 느꼈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분께서 내가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사실 너는 모를 수도 있지만 나는 너를 못 가져서 네가 옆에 없어서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큰 감정이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났고 그래서 나 지금 힘드니까 너랑 얘기해보고 싶다. 이런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번 분 일단 저는 이제 이번 분의 상대방 분이 크게 힘들어 한다라는 점에서 만약에 진짜 뭔가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게 이번 분이라면 상대방 분도 못지않게 힘들어 한다라는 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얘기 한번 해보고 싶다. 무슨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같이 한번 진실된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번 레스토레이션 골라주신 분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의 관계성을 상대방 분의 입장에서 어떤 스토리로 보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이 상대방 분은 지금 한쪽에서 지켜야 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감정이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감정이 없는 척 뭔가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근데 특히 이 관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봤을 때 지켜야 될 현실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균형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히 누려보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관계로 보여져서 현실적 장벽이 있는 관계로 보고 있다. 예,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떠났다라고 보여져서 뭔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서로를 지키기 위한 하얀 거짓말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더 이상 감정이 없어 라든지 감정이 있으나 없는 채 하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의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 분에게 너 이 3번 분께 미안한 감정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분은 미안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이 현실의 어떤 상황에 대처가 더 시급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방법이 더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되게 소중히 지켜야만 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소 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이 부분은 어쩌면 3번 분이 본인한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제너럴이다 보니까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현실을 지켜주기 위해서 또는 현실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거나 또는 숨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쩌면 서로를 지키기 위한, 현실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번 분이 그런 행동을 하셨다라면 상대방 분은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게 되겠죠. 감출 수밖에 없었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하얀 거짓말을 한 쪽이 3번 분이라고 해도 나는 그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분은 혹시 3번 분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라는 거죠.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께 현재 어떤 감정선을 가지고 있는가를 봤을 때도 이분은 우리가 신압으로 천천히 이별을 향해 가고 있다, 위기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해서 너무 그것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질투가 나거나 배신감을 느낀다 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머리로는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제 감정으로서는 사실 감정은 어린아이잖아요. 감정은 질투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고 슬픔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런 느낌도 들어요. 이제 우리 3번 분이 뭐 상대방 외에 다른 존재가 있다거나 해서 상대방 분을 밀어내거나 아니면 이별을 고했거나 또는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 어느 쪽이든 상대방 분은 비탄에 좀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관계가 이렇게 끝나가고 있는 걸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너를 향해서 가고 싶고 어떤 따뜻한 마음, 친밀한 마음, 너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거 끝인 걸까? 우리 관계 이렇게 끝나는 걸까? 그럼 나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이런 감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 분에게 이제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상대방 분도 머리로는 안다는 거죠. 이성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멀어져 있는 현실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예,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위치를 지키고 현실을 지키고 어떤 감정적 충만감은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사랑은 유지할 수 있죠. 사랑은 곁에 없어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딱히 같이 지금 함께 한다는 것 자체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흐름이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 분은 만약에 3번 분이 배신하고 떠났거나 또는 우리가 배신이 아니라 상황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걸 머리로는 인지를 하는데 심리적으로는 배신감을 느낀다고 한들 그게 맞다라는 건 안다는 거죠. 예, 이게 맞다. 그치만 마음은 많이 힘들고 눈물을 떨구며 비탄에 빠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가 이제 특히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볼 때는 보통 1에서 3개월까지 본다고 하는데 상대방 분이 이게 맞다라는 건 알아. 근데 너무 슬프다. 네가 뭐 여기에 대해서 나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혹은 내가 너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게 맞다라는 거죠. 네가 나한테 설명을 못해도 나는 알겠다. 이해한다. 이해는 한다. 근데 아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나와버리면 제가 리딩할 때 너무 어렵지만 관계가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3번 분의 상대방 분과 3번 분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짜 뭐 개인 리딩에서 뭐 처신법 조언까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현재 우리가 보고자 했던 거는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냐 사과할 마음이 있냐 이기 때문에 상대방 분은 본인이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으므로 어쩔 수가 없었다. 혹은 3번 분께서 나한테 그랬다고 하더라도 괜찮다. 네가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 이해한다. 근데 나는 너를 잃어간다는 것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3번 분 리딩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프로텍션 골라주신 분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과의 관계를 상대방 분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먼저 보게 되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분의 관계가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믿는 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본인이든지 혹은 우리 4번 분이든지 뭔가 상황, 뭐 사업이라든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어떤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결국은 이렇게 환하게 해가 뜨는 날이 올 거다. 우리의 관계에도 굉장히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인내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스토리로 보고 계셔서 상대방 분과 만약에 멀어지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분은 어떤 미래를 위한 이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 분에게, 이제 4번 분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가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이분들도 뭔가 이제 내가 너한테 조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다소 서툰 어떤 결정을 했고, 처음에는 내가 너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감당해야 될 짐들을 기꺼이 감수하고 감당할 마음이 있었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쉽게 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계가 좀 멈춰있는 상태일 것 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부터 막 엄청난 큰 사랑과 애정을 4번 분께 느꼈다라기보다는 되게 마음을 키워가는 중에도 이제 그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막 키워가는 중에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기꺼이 감내하고 받아들이면서 뭔가 이제 4번 분께서 3번 분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험 부담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다소 중독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너와의 관계에서 뭔가 앞으로 너와 함께 너를 끌어안고 간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임이 자명한데, 그럼에도 나는 계속 너에게 가고 싶은 강한 매력을 느꼈다. 그런데 상황 자체가 녹록치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잠정 중단한 상태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져요. 4번분에 대한 감정을 보게 됐을 때도 이분은 되게 주는 거 없이 4번분을 애정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애기처럼 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천례무망이 지금 2장이 연달아 나와 있는데, 정말 하늘에 뭐 티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4번분이란 존재를 대단히 순수하게 바라볼 수도 있고요. 되게 순수하다, 애기 같은 사람이다, 또는 본인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4번분을 바라보고 있을 수가 있겠다는 거죠. 또 심지어 옆에 산수몽 카드도 있어서 소녀가 보이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어떤 어린 시절을 환기시키는 순수한 마음을 떠올리게 하는 되게 첫사랑 재질 같은 그런 감정이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지금은 이 상대방 분이 해결해야 되는 현실적인 난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감정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저런 복잡한 감정이 있긴 한데, 사실 해결해야 될 것들도 좀 첩첩산중이긴 한데, 근데 내가 너라는 사람 생각하면 좀 웃음이 나고, 너라는 사람이 내 마음을 마치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것 같고, 나는 너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애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분들은 어쩌면 어떤 같은 조직이나 모임, 집단에 좀 속해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 게, 어떻게 행동하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너랑의 어떤 속해 있는 관계망 속에서 너를 지켜보거나 같이 함께 뭔가를 하는 것으로도 지금은 좀 족하다라는 거죠. 뭔가 1대1의 관계성을 강렬하게 맺지 않아도 지금은 템퍼런스, 좀 절제를 하면서 우리 앞날이 되게 굉장히 밝고 환할 수 있도록 지금은 준비하고, 내가 관계를 잠시 일시정지 퍼즈 버튼 눌러놓은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 너한테 뭔가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존재라는 거죠. 지금 나는 부족하니까 내가 너랑 그냥 같은 조직에 속해 있다거나 어떤 같은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라는 거죠. 아니면 또는 뭔가 이런 네트워킹이 없는 분들이라면 뭔가 연결감이 있는 것, 유대감이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도 나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하늘에 맡겼다. 난 운명에 맡겼다. 운명 카드죠. 네. 그래서 나는 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갈지 운명에 질문을 던져 놓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운명이 또는 앞으로의 미래가 굉장히 밝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로 갈 것 같다라고 믿고 오늘을 견디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번분의 상대방분은 굉장히 열심히 사시고 계실 확률이 높다. 아마도 4번분과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 4번분의 이 맑고 순수한 에너지 이런 것들을 함께 지키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너라는 사람을 이렇게 감당하고 싶은데 지금 나는 좀 묶여있고 하지만 너에 대한 어떤 애정, 욕구, 사랑 이런 거는 멈출 수가 없고 그냥 중독적이다. 근데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되게 상처를 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카드가 나왔으면 이 관계를 멈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4번분 뭔가 이 관계는 좀 안 끝난 관계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뭐 끝났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닌 느낌인 거죠. 그래서 4번분들은 유독 그런 느낌이 드는 리딩이었습니다. 4번분 리딩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